나는 대기업을 퇴사 후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다이어터이다. 아니 현재는 유지어터이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러하듯 회사가 너무 가족 같았기 때문에 난 파이어족을 꿈꿔왔다. 파이어족이란 조기퇴직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뤄 은퇴하는 것이다. 나는 비교적 파이어족에 대해서 남들보다 일찍 접하게 되었다. 2018년 무렵이었다. 미국에서는 보유한 주식에서 매달 배당을 마치 월급처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당시 나에게 배당이란 매년 4월쯤 되면 한국 예탁원에서 보내는 배당 통지서를 받아보며 이거 우편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라고 던져주는 푼돈쯤이었다. 아무튼 나는 당시 미국 주식의 배당 시스템에 대해 눈을 뜨며 근로소득 외에 돈을 벌어다주는 자본소득에 대해 빠져들며 어머 이건 해야 돼를 외치며 탐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49살에 퇴직을 하지만 은퇴를 하지 못한다. 70살까지도 일을 한다. 거의 20대 후반에 취업하는 요즘 세태에서는 평균으로 퇴직을 해도 파이어랑 다를 게 없다. 평균 수명은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47세쯤 되면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한다. 우리네 부장님들을 떠올려본다. 회사 내에서는 40대 후반의 부장들이 팀을 이끌고 있고 50대만 되어도 상당히 노쇠한 느낌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퇴직의 압박을 받는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 엄청 잘나가고 신임을 얻다가도 압박을 받고 보직에서 내려오기까지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된다. 나에게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아도 뒷방 늙은이가 되는 날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지금 의대 열풍이 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무엇이든 간에 영원한 건 없지만 전문직의 면허는 죽을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회사에 있다 보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기가 막히게 처리하는 방법을 안다. 이미 처리한 경험이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또는 뭉개면 없어질 문제임을 알거나 셋 중에 하나다. 하지만 본인 자신의 문제는 어떤가? 대기업 김부장 시리즈의 김부장은 전세 계약도 한 번도 안 해본 가장으로 나온다. 회사 일이 바빠서 항상 아내에게 맡긴다. 아마 자신의 자산 중에 가장 큰 돈인 전세 보증금이 걸린 일인데도 말이다. 비단 책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닐 것이다. 평생 자신이 살 집 한 채 매매 계약해본 경험도 없이 전세만 살다가 마지막으로 받은 퇴직금으로 신도시 상가 분양 계약서에 덜컥 도장을 찍어버리는 김 부장은 실제 우리 주위에도 많다. 회사 내 업무 문제는 기가 막히게 해결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문제들은 소홀한 채 살다 보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불행해진다. 파이어족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파이어 관련 뉴스 기사의 댓글은 조롱과 무지, 비난으로 가득하다. 노동도 하지 않고 사회에 직접 간접 자본을 축낸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나는 일하는데 일하지 않는 꼬라지가 꼴보기 싫은 것 같다. 아니면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책을 내거나 유튜브를 하면서 결국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들 한다. 무엇이든 본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자신의 경험 내에서만 판단한다. 하지만 조금 이르고 늦을 뿐이지 모든 이들은 결국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시점이 온다. 그것도 평균 49세라는 이른 나이에 말이다. 자본주의는 누가 빨리 깨닫느냐의 문제라고 했던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의 명언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시점이 실제로 와닿아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미래의 나는 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창한 젊은 날들을 일평남짓한 사무실 책상에서만 보낸 자들에게는 자본소득이란 매우 어렵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연습이 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아 가진 돈이 가장 많을 시기다. 그래서 결국 접근이 쉬운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거나 치킨집 창업 테크트리를 탄다. 치킨집이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와보면 안다. 마땅히 사회에 나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무엇이든 간에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많다는 걸. 그나마 열심히 자기 몸뚱이라도 굴리면 치킨집이 제일 안정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나는 그래도 파이어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공부했기에 비교적 빠른 나이에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회사가 가족 같았기에 힘들게 살아왔지만 극복해보려 애쓴 노력이 있었다. 파이어에 대해 알던 모르던 관심이 있던 없던 간에 30대부터 자본을 사 모으는 연습을 해야 한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과 똑같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하며 어떤 음식이 좋고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매일 반복한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식에서 대박을 꿈꾸지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당첨되었다 해도 본인의 돈그릇을 키워놓지 않았으면 돈은 그냥 흘러서 땅바닥으로 스며든다. 우리는 처음에 회사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점점 평수를 늘리고 학군지를 찾아 상급지로 이사하고 또 평수를 늘리고 하며 등기부에 이름 석자를 박는 연습을 한다.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한다. 가장 근본 있는 주식시장인 미국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산다. 23년부터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니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으로 산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이게 핵심이다. 놀랍게도 매년 900만 원씩 2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인 7%로 투자했을 경우 총 3억 7천만 원을 노후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계좌를 해지하기 힘든 연금저축 계좌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꾸준히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연습을 한다. 남의 말을 듣고 하는 투자의 말로는 결국 한강의 물온도를 체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후 준비를 하는 것, 자본을 사모으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 다이어트와 동일하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한다. 사면 바로 100% 폭등하고 계좌가 눈덩이처럼 풀어나길 원하지만 빠른 만큼 하락도 가파를 뿐이다. 빨리 그리고 별다른 노력 없이 살을 빼고 싶어 다이어트 약을 먹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고 지방 흡입도 하지만 결국 몸무게는 빠른 속도로 되돌아오고 오히려 더 찌기까지 한다. 30대부터 미리미리 지켜야 하는 건 결국 건강과 자본이다.